자, 수많은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가 다 그렇게 바뀌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대표적인 브랜드 몇 가지가 좀 언급이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조금 넓혀서 전동화라고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 브랜드 이름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브랜드는 다른 어떤 자동차 제조사들보다도 이런 전동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가 드디어 순수 전용 전기차 모델을 선보였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렉서스의 RZ450E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렉서스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인 RZ450E입니다. 그동안에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전기차를 낸 적이 없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UX300E라는 모델도 있었고, 토요타로 내려가게 되면은 BZ라는 모델도 있죠. 이 BZ하고 RZ는 사실 비슷한 형제 모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대중적이냐, 조금 더 럭셔리하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렉서스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만든 첫 번째 전용 전기차라고 하면은 이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차를 시승을 해보면서 사실 렉서스가 그동안에 전기차 측면에서는 조금 늦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과연 늦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토요타는, 그리고 렉서스는 전동화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도를 해왔습니다. 사실상 모든 라인업을 하이브리드라는 형태로 바꾼 첫 번째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렉서스도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동화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내공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냥 전용 전기차라는 모델을 지금까지 잘 출시를 하지 않았던 것 뿐이죠. 그런 것들을 요 디자인에서도 조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렉서스의 디자인 시그니처라고 하면은 굉장히 과격한 형태의 스핀들 그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RZ에서는 그 스핀들 그릴을 전기차에 맞춰서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라면은 이 부분에 굉장히 과격한 형태의 공기 흡입을 해야 되는 그런 그릴이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RZ 같은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덮여 있어도 상관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매끄럽게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센서가 들어가 있는 전방 로고를 굉장히 큼지막하게 장착을 해줬죠. 그러면서 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핀들 그릴이 없어진 그런 형태를 조금 더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드는 굉장히 날카로운 쐐기형의 디자인을 적용을 해줬습니다. 화살표 같은 주간 주행등도 그렇지만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런 플라스틱 파츠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라인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앞부분이 조금은 코처럼, 매부리 코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디자인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RX하고도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차가 우리나라에 출시가 될 때 RX 5세대 모델도 같이 출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델을 좀 같이 보게 됐었는데, 이 두 가지 모델의 디자인이 정말 비슷한 그런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자세하게 보게 된다면 전체적인 크기라든가 전체적인 실루엣이라든가 전체적인 디자인의 요소들이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지만, 딱 같이 광각에서 보게 된다면, 멀리서 두 가지 모델을 같이 세워놓고 보게 된다면, 아, 조금 전기차가 되면서 디자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긴 했지만 둘 다 렉서스구나, 그러니까 RZ도 렉서스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거죠. 이 RZ가 RX 5세대 모델하고 같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전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보게 되면 꽤 많이 다르다라는 점들을 분명 아실 수 있을 거예요. RX 같은 경우에는 딱 대놓고 SUV 혹은 RV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RZ 같은 경우에는 사실 SUV 같은 느낌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요 바디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고, 실제로 보게 된다면 크로스오버의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C필러 부분이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면서 매끄럽게 완만하게 꺾여있는 저 뒷유리 라인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좀 느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덩치가 크긴 하지만 상당히 날렵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측면의 휠 클레이딩부터 해서 루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삐져나온 이런 귀 같은, 박쥐의 귀 같은 저런 스포일러까지, 거기에다가 바퀴의 디자인, 또 하단부에 있는 디자인까지 하나하나가 조금 큼직큼직한 면을 같이 사용을 하기는 했지만 합쳐서 보게 된다면 상당히 날렵한 형태의 크로스오버구나 라는 점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전용 플랫폼이 사용이 됐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기반의 전용 플랫폼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전기차 브랜드들이 후륜구동 기반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ETNGA라고 하는 전륜구동 기반의 스케이트 플랫폼을 사용을 했습니다. 전륜구동 기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충전 포트가 자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앞쪽하고 뒤쪽하고 장착되어 있는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도 출력이 상당히 다른 편에 해당을 합니다.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쪽에는 180kW, 뒤쪽에는 80kW의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주행의 모습들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런 재밌는 주행을 외관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요 정측면, 요 옆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면은 조금 그릴이 막혀있는 그런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렉서스의 느낌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 RZ가 가지고 있는 성격 혹은 퍼포먼스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날렵한 크로스오버의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인 렉서스의 느낌들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운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통은 다 앞차의 뒷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차는 도로 어디에 있더라도 저 차를 보고서 렉서스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후면 디자인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쥐의 길을 연상을 시키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형태의 스포일러도 적용이 됐고요. 렉서스 브랜드에서 적용했던 것 중에서도 가장 얇은 형태의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 두께뿐만 아니라 요 빨간색 램프 요 두께만 보더라도 상당히 얇은 형태의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범퍼 하단 부분에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큰 구멍들은 아니지만 사이드 쪽 가생이 끝부분 쪽에 굉장히 얇은 홀들이 실제로 파여져 있어요. 실제로 역할을 하는 구멍들인데 저런 구멍들을 실제로 뚫어주면서 공기 역학적으로나 주행 성능 측면에서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구성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일본 브랜드들이 허세라는 게 참 뭔가 싶을 정도로 실용적인 것들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완만하게 내려온 뒤쪽 유리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의 면과 만나게 되면서 스포일러의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성도 만들어 놨습니다. 트렁크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조금 좁아요. 골프백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골프백을 한 세트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작은 사이즈 혹은 겹쳐서 신는다 그러면 두 세트까지도 수납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딱 전체적인 면적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광활하다라는 느낌까지는 잘 들지는 않습니다. 조금 프리미엄한 1억짜리 전기 크로스오버, SUV 느낌이 나는 크로스오버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기는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뭔가 좀 이걸 어디다가 써먹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공간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묘한 크기의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뒷좌석을 6대4로 폴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활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테이블 하나를 조금 분해를 해서 옮겨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뒷좌석을 한쪽만 딱 폴딩을 하니까 충분히 수납을 넉넉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영상으로 한번 자료 화면으로 띄워 드릴 텐데, 그런 것들도 가능할 정도로 트렁크의 수납 공간, 수납 활용성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좁게 느껴질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납 공간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아래쪽에 있는 시크릿 박스도 좀 자리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의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트렁크 수납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이 렉서스 RZ450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1열에 앉아 있는데, 1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렉서스가 선보여 왔었던 그런 디자인 시그니처들을 볼 수 있으면서도 전용 전기차라는 이 RZ 모델에 어울리는 조금 변화된 그런 모습들도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큼지막한 14인치의 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다라는 점이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라인이 조금 더
큼직큼직하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렉서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프리미엄 브랜드 그리고 북미 시장을 겨냥을 한 그런 럭셔리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브랜드가 잘 해왔었던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은 오모테나시라든가 뭐 타즈나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 그런 것들에서 기인을 하게 되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버린 적은 참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RZ에서는 그런 느낌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도 조금 더 글로벌하게 조금 더 큼직큼직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적용을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인치 디스플레이는 그동안의 렉서스 브랜드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었던 상당히 큼직하면서도 사용성이 나쁘지 않은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뭐 폰트의 크기라든가 폰트의 시인성이라든가 그래픽의 반응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상당히 빨라진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렉서스라는 브랜드에 적용되어 있는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빠릿빠릿한 것보다는 진짜로 사용성, 기능성에 집중을 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RZ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편의성도 같이 챙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함정이 생기는 게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형적인 렉서스의 그런 형태들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계기판의 글씨라든가 해상도라든가 시인성 자체가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계기판의 면적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디스플레이가 표시가 되는 디스플레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은 거의 3분의 1 수준의 요 디스플레이 크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 같은 경우에도 뭐 온갖 경고등을 띄워주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파킹 브레이크라든가 방향 지시 등이라든가 온갖 경고등과 관련된 것들이 표시가 되는 그런 영역들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요 계기판에서는 여전히 조금 해상도가 떨어지고 편의성보다는 실용성과 사용성이 조금 더 집중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한글화 같은 거는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요 스티어링 휠에 있는 다기능 터치 방식에 따라서 요 HD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뭐 여러 가지 정보가 같이 뜨게 되는 그런 것들까지 거의 그대로 그 기존의 렉서스의 요소들을 유지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보게 된다면은 딱 요 면적이에요. 요 면적만 보게 된다면은 기존의 렉서스가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더 확장해서 이만큼으로 보게 된다면은 전기차가 되면서 조금 더 최신화가 된 첨단이 된 그런 새로운 렉서스의 모습들도 같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어를 여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버튼 형식으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버튼 방식은 장단점이 분명한 그런 방식이거든요. 대신에 덕분에 굉장히 큼직큼직한 면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됐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시원시원한 실내 구성이 된 측면도 분명 있기 때문에 이 장단점이 운전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나한테 편리한가 나하고 맞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렉서스가 조금 시도를 한 모양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포인트 중 하나가 글로브 박스가 사실은 사라졌어요. 최근에 출시가 된 볼보 같은 경우에는 EX30을 최근에 국내에 출시를 했죠. EX30 같은 경우에는 글로브 박스가 없는 거는 아닌데 위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센터 컨솔 부분의 구성을 좀 새롭게 바꾸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만큼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법 혹은 사용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브 박스를 없애고 공간성을 조금 더 확보를 해준 다음에 이 아래쪽에다가 새로운 수납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재밌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썰루프 라기보다는 글래스루프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자식으로 요 블라인드를 쳐준다거나 아니면은 투명하게 바꿔준다 하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썬루프처럼 뭐 틸트가 된다거나 오픈이 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요 농도 조절을 통해서 버튼 한 번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빛이 들어오는 그런 루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차단을 해주는 그런 글래스 루프를 적용해 줬거든요. 요게 햇빛이 굉장히 뜨거운 한여름에는 조금 더울 수가 있기는 해요. 그것들을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장착을 하는 그런 커버들이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사실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이 차를 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열차단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것들은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적당히 선선한 날씨, 골고루 요 온도가 평균적인 온도가 유지가 되는 그런 날씨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의 여름이 지독하게 덥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을 하고서 본다고 한다면은 꽤 재밌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재밌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요 뷰라는 버튼입니다. 요 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주차를 한 공간을 위주로 해서 360도 주변을 쫙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안전을 위해 차량 주변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변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총 두 가지 앵글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한 바퀴를 크게 돈 다음에 탑뷰, 버드뷰 방식으로 보게 되는 요 모드가 하나가 있고,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POV 형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형태로 조금 더 세세하게 주변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카메라 앵글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자 혹은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는 해요. 그냥 뭐 재생이 된다 혹은 요 재생이 되고 있는 것들을 잠깐 멈춘다, 이런 정도로만 가능하기는 하지만 차 주변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꽤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기능들을 같이 사용을 하신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 문콕 같은 것들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사각지대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RZ450E 2열로 들어왔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이런 디자인들 혹은 실내 착자감이라든가 소재 같은 것들은 상당히 고급스럽고 또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울트라 스웨이드라고 하는 알칸타라에서 만든 친환경 소재의 스웨이드 소재가 골고루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덕분에 시트의 착자감이라든가 촉감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맨들맨들 부드럽고 또 좋은 그런 소재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는 다소 심플한, 하지만 필요한 것만 딱 있는 그런 구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것들은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도어를 개폐하는 버튼 혹은 레버 같은 것들이 따로 튀어나와 있지 않다라는 점에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버튼식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긴급 상황 시에는 당겨서 물리적으로 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저희가 요렇게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누가 문을 이렇게 여냐?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거나 언급을 하는 곳들이 전혀 없어요. 도어를 열 때는 도어 체크, 숄더 체크를 하면서 도어를 여는 게 맞거든요. 그냥 이렇게 열면 되는 거는 사실 지나치게 탑승자 위주고 안전을 위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여는 게 맞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렇게 여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는 것들을 연습을 하고 또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심플하고 널찍널찍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일본 브랜드 치고는 상당히 넓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뭐 일본 내수용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폭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조금 좁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기도 하고, 북미 시장을 겨냥을 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 일본 브랜드들이 만들어왔던 차에 대한 그런 좀 익숙한 크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넓게 만들지는 좀 않는 편에 해당을 하는데, 이 RZ450E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먹이 2개 이상 들어가는 그런 무릎 공간이라든가 발 공간 같은 경우에도 스케이트 플랫폼을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평평한 것에 가까운 그런 바닥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편에 해당을 하고, 좌우 공간이라든가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넉넉한 편에 해당을 합니다. 앞좌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루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시커멓게 해놨죠. 이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빛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답답함은 조금 덜 느끼고 개방감은 조금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뒷좌석에 대한 편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제 열선 시트, 뒷좌석을 위한 열선 시트 버튼과 USB-C 타입,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처리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컵홀더라든가 팔걸이를 겸하는 요 팔걸이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기능들을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RZ450E는 렉서스 브랜드 안에서도 상당히 좀 작지 않은 사이즈에 해당을 하고, 또 그런 공간들, 그런 크기들을 잘 활용한 실내 승차 공간들을 마련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RZ450이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에 나서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최근에 SBW, 시프트 바이 와이어라고 해서 전자식 변속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좌우로 돌리게 되는 로터리 방식일 겁니다. 이 로터리 방식에 대한 호불호 혹은 유저분들, 사용자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잘못 조작한다라는 거예요. 분명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RZ450E 같은 경우에는 로터리 방식을 적용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약병들, 이 안전 요 뚜껑처럼 한번 눌러서 돌리는 형태를 취하도록 했어요. 한번 그냥 딱 눌렀을 때는 뉴트럴, 중립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중립을 들어간 상태에서 후진을 하던가 아니면은 드라이브를 넣던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전자 혹은 사용자가 실수로 이렇게 돌렸다라는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이런 것들은 다른 브랜드들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이 차가 일본 브랜드니까 일본을 배워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사용자의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안전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렉서스가 진짜 일본 브랜드라기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 토요타 렉서스가 추구를 하는 그런 세밀한 것들, 세심한 것들을 잘 나타낸 포인트가 요 변속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TNGA 플랫폼, 요 전륜 구동 기반의 요 스케이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전륜 쪽에 180kW의 전기 모터, 그리고 뒷바퀴 쪽에 80kW의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듀얼 모터라고 볼 수가 있죠. 요거를 앞에서 살짝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요 두 가지 모터가 합쳐지게 되면서 합산 총 출력은 마력으로 환산했을 때 약 312마력의 출력을 발휘를 합니다. 조금 약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기차들이 전기 모터 그리고 전기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를 하면서 높은 출력을 만들기가 더 쉬워졌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고, 특히 이제 이렇게 RZ 같이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전기차가 됐다라고 하면은 더 높은 출력을 내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고작 312마력으로 끝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배터리 원인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터리의 용량이 71.4kWh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넉넉한 배터리인가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이오닉 5라든가 아니면 기아 EV6 같은 전기차들도 그 비슷한 수준의 69 또는 71의 전기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 RZ450E의 주행 가는 거리는 조금 짧기는 해요. 국내에서 인증받은 복합 인증 거리로는 377km의 주행 가는 거리를 인증을 받았거든요. 배터리 용량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리고 출력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400km가 채 되지 않는, 물론 실제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400km 정도는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주행 거리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인증받은 그런 제원표상의 수치를 가지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377km라는 주행 가는 거리는 조금은 짧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의 주행 가는 거리가 부담스러운가?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전에 출시 당시에도 이제 시승을 하면서 한번 타봤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타보게 되는 건데,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꽤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트립상에 나타나는, 요 계기판에 나타나는 배터리의 잔량이라든가 주행 가는 거리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배터리가 줄어드는 요 정도, 그리고 실제 주행을 한 거리 대비 줄어든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멀리 가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사용자, 실오너의 평가하고 이거를 제원표나 숫자로만 보게 된 분들의 평가들이 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주행거리가 부족하니까 조금 부담스럽다, 그 정도 되는 주행거리로 뭐 어떻게 비교를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경쟁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 생각까지는 잘 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렉서스의 차들을 타보게 되면은 이 브랜드가 사실 스포티한 것들을 강조를 하고 스포티한 것들에 목숨을 거는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안 하는 브랜드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흔히 말하는 몰빵을 하는 브랜드도 아닌데, 이 차를 주행을 해보면, 이 브랜드의 차들을 운행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특히 RZ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 메커니즘에서도 일반적인 차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로 슬aloom도 해봤어요. 근데 고속에서의 브레이킹과 저속에서의 브레이킹이 상당히 다릅니다. 저속이나 중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전륜 쪽에 있는 브레이크를 먼저 잡거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브레이크를 같이 동시에 잡아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차를 가지고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보면은 브레이크를 뒤쪽을 먼저 잡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안정적으로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았을 때 차가 흔들리는 그런 불안한 감정들, 불안한 요소들을 없애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탑승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게 되면은 사람의 몸이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마저도 줄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탑승자 입장에서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고속에서 갑자기 브레이킹을 밟게 됐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브레이킹이 싹 들어가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항공기가 착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테일 쪽을 먼저 땅에 터치다운을 하고 앞쪽을 내려주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물론 이제 원인과 배경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처럼 뒤쪽에서 먼저 브레이킹을 싹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앞쪽까지도 잡아주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노즈다운을 좀 줄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즈다운을 줄여준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고속 주행을 한다거나 스포티한 주행을 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 전륜 쪽에 접지력이 안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차의 흔들림을 봤을 때는 뒤쪽에서 먼저 잡아주고서 앞쪽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브레이킹에 대한 성능 자체는 앞쪽이나 뒤쪽이나 동등하게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묘한 감각들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보면은, 보통 이렇게 밟게 되면은 운전자가 어느 정도는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운전자가 막 버티고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바꾼다고 하면야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의도하지 않고 그냥 브레이킹을 했을 때, 그랬을 때는 굉장히 절묘하게 싹 내려가는, 부드럽게 내려가는 그런 브레이킹의 감각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프리미엄함을 추구를 하면서 굉장히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퍼포먼스 주행을 할 때만 유효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도 굉장히 매끄럽게 간속을 해 나가는 그런 느낌들, 반대로 가속을 쭉 해 나갈 때도 매끄럽게 올라갔다가 매끄럽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렉서스가 어떤 것들을 추구를 하는가, 그리고 렉서스가 잘하는 영역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골고루 생각을 해본다면은 RZ는 전기차라고 해서 막 독특한 것들을 한 그런 렉서스의 새로운 신기한 차가 아니라 그냥 렉서스의 전기차다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렉서스의 첫 번째 순수 전용 전기차 모델인 RZ450E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8,480만원,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9,250만원이라고 하는 다소 높은 가격대가 책정이 돼서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거의 1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결코 소비자의 부담이 낮은 그런 차는 아니기 때문에 구매 상당히 좀 망설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는 합니다. 실제로도 도로에서도 그렇게 좀 많이 보였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출시된 지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예 못 본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가격대임은 분명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렉서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주 고객층 보통은 50대 이상이거든요. 그동안에 렉서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많이 경험을 해보면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 분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렉서스를 선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이 RZ450e라는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이 차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어쨌든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거든요. 그동안에 렉서스가 보여줬던 이 단단한 상품성, 믿을 수 있는 내구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그러면서도 많은 것들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타도 굉장히 안전하고 재밌게 탈 수 있는 전기차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 RZ450e는 그동안에 렉서스를 경험을 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드디어 전기차로 넘어가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겉으로 보이는 것 혹은 실제 이 스펙에서 보이는 것들과는 실제로 경험을 했을 때 느끼는 점들이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도 꼭 한번 직접 시승을 해 보시고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